안녕하세요. 시사경제 뉴스 채널 시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포방부라 불리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자랑인 K9 자주포가 이번에는 유럽 각곳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는 48%, 총 572대를 차지했습니다. 독일 PGH-2000은 189대, 프랑스 카이사르 175대, 중국 PLG-45는 128대로 세계 무기시장에서 K9의 인기는 하늘 높이 치솟고 있습니다. 2001년 터키 280대를 시작으로 폴란드의 차체 120대, 핀란드의 28대, 노르웨이의 24대, 에스토니아의 12대 등 600문가량을 수출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무기의 체계로는 최대 규모인 약 2조 원입니다. 특히 인도 육군은 K9 바지라의 완제품 10문과 현지 생산 9문 등 100문에 대한 수입 계약을 체결하였죠. 노르웨이도 K9 비다르 2문과 K10 탄약 운반차 1대를 운송해 현지 테스트를 진행한 데 이어 오는 8월까지 순차적으로 자주포 24문, 탄약 운반차 6대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하나 디펜스의 전문 인력 3명은 유럽의 팬데믹 사태가 심각해지기 직전인 올해 3월 노르웨이 현지에 도착해 자가격리를 마친 뒤 수출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하나 디펜스 관계자는 K9 자주포는 성능에 대한 호평에 이어 생산 품질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쌓이면서 수출국가 수출 물량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 마체레비치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행사장에서 K9 자주포가 폴란드의 국방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발판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 군수기술 협력을 폭넓게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병합하자 자국 방위를 위해 K9 자주포를 선택했습니다. 올해까지 도입한 24문을 포함해 총 120문을 러시아와의 국경지역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죠. K9 자주포는 유럽 진출 과정에서 러시아, 독일 등 방산 강호들의 지상무기를 제친 여세를 몰아 올 초 핀란드를 공략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헝가리, 체코 등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폴란드는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데다 잠재력이 풍부해 우리 방산 수출의 교두보라고 평가했죠. 이처럼 대한민국 K9은 전 세계에서 그 위력을 인정받았는데요. 그렇다면 K9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포라서 인기가 많은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주포로 인정받은 것은 독일의 PGH-2000입니다. 그렇다면 왜 PGH-2000이 세계 최고인지,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K9이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에 개발된 PGH-2000은 전장이 11.7m에 전투 줄량은 55톤에 달하며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합니다. 지휘관, 운전수, 포병, 장전수 2명이 탑승하죠. 최소로 운용하려면 3명으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67km이며 420km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14.5mm 탄환까지는 방어할 수 있습니다. 주무장으로는 155mm 주포를 장착했으며 부무장으로는 7.62mm 기관총을 장착했고 최대 사거리는 67km에 달합니다. 급속사격 시 8.4초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56초에 10발의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60발의 포탄을 적재할 수 있습니다. 1996년에 성공적으로 개발이 끝난 PGH-2000 자주포는 1998년 양산에 착수했습니다. PGH-2000의 주포는 약 8m인데 큰 크기와 항력 감수탄을 사용해 엄청난 사거리를 보여줬죠. 상대방 포의 사정거리보다 단 1km만 길어도 전략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데 PGH-2000은 엄청난 사정거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월등한 전투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4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보유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PGH-2000은 그 과제를 최초로 해결한 자주포였죠. 당시 냉전은 끝난 상태였지만 서방권의 그 어떤 자주포로도 감히 PGH-2000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였습니다. PGH-2000은 매우 정밀한 포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독일의 뛰어난 기계공학의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죠. 포신이 목표물을 조준하면 단 1분도 오차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1분이란 60도의 1도를 의미합니다. 약 0.016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도, 습도, 바람, 포신의 온도 등을 정밀하게 측정해 매우 정확한 포사격을 실시합니다. 심지어 비탈길에 기울어져 있는 자세로도 매우 정확한 포사격이 가능하죠. 그리고 TOT라는 기술도 적용되었는데요. TOT란 동시 탄착 기술을 의미합니다. 여러 문의 자주포가 발사한 포탄 또는 한 자주포에서 순차적으로 발사한 포탄이 한 번의 목표물에 떨어지게 하는 기술입니다. 포탄 한 발의 파괴력도 엄청나지만 한꺼번에 많은 포탄이 떨어지면 적부대 전체를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 문의 자주포가 서로 통신을 하면서 목표 지점을 공유하고 포 발사 시간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각도를 다르게 해서 각자 5발의 포탄을 쏩니다. 8문의 포가 있다면 총 40발의 포탄을 쏘는 것이죠. K9 자주포도 이런 TOT 기술이 적용되어 있지만 3발 정도만 사격이 가능합니다. PJH-2000은 5발까지 가능하니 훨씬 더 강력한 화력을 보여줄 수 있죠. 또한 PJH-2000은 보복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격 후 2분 내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따라서 적군은 대응 포격을 준비하고 나면 이미 PJH-2000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포격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런 특징이 PJH-2000의 생존성을 높여줍니다. PJH-2000은 60발이나 되는 포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M109 자주포의 2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 많은 양의 포탄이 쉴 틈 없이 적에게 쏟아집니다. 또한 1.1m 정도 되는 하천은 아무런 준비 없이 건널 수 있고 1.5m 정도의 물은 방수 처리를 추가로 한 후 건널 수 있습니다. PJH-2000은 K9과 비교해도 꽤 많은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JH-2000이 갖고 있는 매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산 단가입니다. K9의 가격은 약 40억이지만 독일의 PJH-2000의 가격은 약 1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PJH-2000은 독일군이 채용하고 일부 나라에 수출된 후 추가 주문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 라인이 거의 끊긴 것입니다. 만약 PJH-2000을 구입하려면 이 생산 라인을 다시 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산 라인을 살리는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PJH-2000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K9의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지는 것이죠. PJH-2000은 300문 정도밖에 생산되지 않았습니다. 생산국인 독일도 185문밖에 도입하지 못했죠. 앞으로도 생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1500문 가까이 생산되었고 앞으로도 더 생산할 뿐만이 아니라 더욱 강력하게 개량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PJH-2000을 사느니 K9의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세트로 사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생겼습니다. 포병 운용 개념의 혁신이라 불리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는 한 번에 104개의 포탄을 적재해 사격 진지로 이동하여 K9 자주포에 보급하는 세계 최초 자동화 탄약 운반용 장갑차입니다. 즉 K9 자주포의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K9이 지속적으로 사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후방에서 자동으로 탄을 보급해주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K10 개발 목적은 운영병의 안정성과 피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생존성, 그리고 임무의 지속성 보장, 한국의 자연환경에 맞는 기동력 등 이런 것들을 모티브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K10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탄을 재보급받기 위해 다시 탄을 실은 트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트럭은 은폐 지역이나 평지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탄을 받아서 다시 진지로 이동하게 되는 전력 손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K10이 개발된 이후에는 K9 자주포가 가는 곳마다 어디든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적재적시에 탄을 보급받아서 K9 자주포의 사격 지연을 막아주게 됩니다. K10의 적재품은 탄두와 장약으로 나누어지는데 탄두는 사격할 때 사용하는 탄약 104발이 적재가 되고 그 탄약을 발사하기 위한 추진제가 되어주는 장약은 94발, 총 198발이 적재가 됩니다. 이 양은 K9의 한 문의 내부 적재량을 비교했을 때 2회 정도가 적재가 가능합니다. K10의 탄약 보급 속도는 일반 보급 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르다고 합니다. 컨베어 이송 능력은 분당 12발로 한 문 보급 시간이 약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K9은 동유럽의 무기 강국으로 손꼽히는 폴란드에도 수출되었습니다. 폴란드는 냉전 시절에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각종 전차나 신무기를 많이 만들던 병상 국가인데 독일의 자주포와 경쟁해서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북유럽의 춥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채택이 됐는데 그런 점에서도 K9의 역량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수많은 나라들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독일의 PJH-2000이 아닌 대한민국의 K9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PJH-2000과 K9이 1대1로 싸우면 K9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PJH-2000 한 문 가격으로 K9 두 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PJH-2000 한 문과 K9 두 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K2 두 문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즉 주요 제원에서는 조금 밀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깡패이기 때문에 K9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가성비도 주요 전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방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국방 예산 안에서 최고의 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자주포는 K9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뿐만이 아닙니다. PJH-2000은 생산을 멈췄지만 K9은 지금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된 모델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보급된 K9 자주포의 K9A1 버전이 K9A2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죠.
성능 개량된 K9A2는 발사 속도를 50%가량 높이고 반자동으로 이루어지던 포탄과 장악 장전, 신관 시한 장입을 완전 자동화시킬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K9A3 버전도 개발할 예정이죠. K9A3 버전은 완전한 무인화를 통해 운용병력 없이 원격 조종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인공지능 자주포의 등장이죠. 이처럼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품고 있는 K9, 바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오늘 주제에 대한 국내 여론입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강한 포병대를 보유한 대한민국 육군. 포병만 놓고 보자면 미국에도 끌리지 않는다. 한국의 무기 수출은 블루오션. 핀란드가 독일제 대신 국산을 선택하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러시아와 인접한 나라가 20개국 정도 되니 기회를 잡아야죠. K9 자주포. 역시 명품 자주포답다. K무기의 수출 경쟁력을 지속하려면 과감한 지원 필요하다. 이상 시사를 사랑하는 여자 시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귀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